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4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무산됐습니다. 왜 그러냐? 본회의 열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을 상정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선거법 상정하려고 했는데, 선거법과 관련해서 4+1 여당과 우당들, 여당과 친여당들, 이 당들이 선거법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의 용어들 제가 한번 쭉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50% 연동형제, 권역별 명부제, 석패율제, 그 다음에 연동제 비례의석 상한제, 뭐 캡이라고 나오는 거, 캡. 저도 뭐 도대체 이거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뭐 이것저것 이제 왜냐면 이게 과거에 전부 안 나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당식 비례대표제라는 표현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독일식 정당명부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뭐 비슷비슷한 거지만 결국은 핵심은 누가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거죠. 누가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그런데 자, 민주당이 이걸 이제 올 4월 달에 패스트 트랙에 올리면서 하자고 해서 사실은 4+1, 4+1이 이제 합의가 됐던 건데, 지금에 와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오니까 지금에 와서 민주당도 조금 생각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속임수였는지, 이 점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그런 얘기 했었죠. 국민들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투표를 하는데 이 투표가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내가 찍은 이 당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사표가 되고 말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권자는 전혀 안 보이는 4+1 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정말 유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선 자기 표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최병목 후보를 찍었으면 최병목 후보가 당선이 되든지 아니면 낙선이 되면 사표가 된다.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러나 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자, 내가 지역구에서 최병목 후보를 찍었고 당은 한국당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당을 찍은 표가 과연 한국당으로 의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구에서 만약에 다 당선이 되면, 한국당이 다 당선이 됐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한국당은 그 지역에서 비례대표제를 전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엉뚱하게 다른 곳이 얻어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한국당을 그 지역에서 찍었다 할지라도 한국당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산식을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유권자들은 알아야 되죠. 유권자들이 자기가 투표하는데 이 투표가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고 투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4+1, 4+1이 만들고 있다. 정말 유권자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을 올릴 때만 해도 사실은 225석,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 이 정도 되면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도입하는 의미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왜냐면 비례대표가 75석이나 되니까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아니 뭐 현재 비례대표가 47석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 정당이 뭐 나눠봤자 그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75석 정도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요, 비례대표제가 한 100석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이제 도입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서 계속 선거제 뭐 협상한다고 해놓고서 협상 아무도 그것도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막판에 와서 250대 50으로 줄이자 이렇게 됐습니다. 비례대표 50석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비례대표가 47석이라 저희가 말씀드렸죠. 3석 늘리는 겁니다. 아니 뭐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가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으나 단 3석을 늘리자고 봄부터 패스트트랙 이 난리를
부렸던 것이냐? 의문스럽죠. 의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그러면 결국은 이 패스트트랙 사태가 처음부터 이런 겁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정의당이나 또는 손학규계 바른미래당 이쪽을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그래? 그러면 우리 의석 늘려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손학규계와 그 다음에 정의당 뭐 이런 군소정당들이 우리 의석을 좀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해준다면 우리도 공수처법 찬성해줄게. 이걸 맞바꾼 겁니다. 저는 뭐 협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이 투표하는 의석 그 선거의 룰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은요 보다 투명한 선거제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난 것을 원하는 것이지 콩 심었는데 이게 콩인지 팥인지 잘 모르는 게 나는 그런 식의 농사는 짓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제는 콩 심었는데 이 난 식물이 지금 이게 콩인지 팥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농부가 5명인데 그 중에 제2대 지주 한국당이죠. 2대 지주는 농사를 안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대 지주와 3, 4, 5 지주만 농사를 짓겠다고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상적인 환경이 아니죠. 근데 왜 이런 환경을 만들었느냐? 그게 결국 민주당의 욕심과 정의당의 욕심이 짝짝꿍, 짬짬이 했기 때문이다. 그건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정의당은 자기 의석을 더 늘리려고 했던 것이다. 여기 이거부터 부당한 거래죠. 부당거래.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만 부당거래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5월 4월 달에 패스트트랙 사태가 처음 벌어졌을 때 민주당은 과연 의석을 정의당에 이렇게 줄 생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저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급하다 보니까 일단 거래를 해놓고 나중에 뭐 뒤집으면 되는 것이지 라고 속임수를 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정의당이 주장하는 대로 처음부터 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했으면 민주당 의석 한 10석, 한국당 의석 한 10석 그걸 갖다가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그 손학규계 이쪽에 헌납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계산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헌납하더라도 최대 수혜자는 정의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은 우리의 우당이다. 그러니까 범여권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손학규계로 의석을 넘겨주면 이거는 범여당이 아니니까 한국당한테 좀 더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우리와 한국당이 같이 손해지만 타격은 한국당이 훨씬 클 것이다. 이런 계산 아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저는 처음부터 자기들 의석 줄고 한국당 의석 줄고 한국당한테도 타격을 많이 가할 수 있더라도 야 그래도 우리 의석이 뭐 한 10개 가까이 준다고 하는 이건 아니잖아.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정의당을 패스트트랙에 끌어들여야 되니까 공수처법 때문에 그러려면 일단 약속을 하고 4월 달에 그리고 나서 어차피 처리는 12월 달쯤 할 테니까 12월 달쯤에 가서 우당탕탕 하는 가운데 연동형 100% 연동형제를 확 떨어뜨리면 그때 가서 정의당이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정의당이 속은 거죠. 결국은 속은 거죠. 그래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슬그머니 50%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협상에서는 다시 또 이것을 50%에서 더 줄이는 한 30%쯤으로 줄이는 안을 민주당이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에서 50석으로 줄였죠.
그런데 이 중에서 연동형 적용하는 걸 50석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한 25석 내지 30석 정도, 20석 안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의미가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의당은 속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속았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속을 줄 알았어야죠. 응? 아니 민주당이 공수처법 어떻게 하려고 지금 급해서. 응? 그래서 선거제를 넙죽 받았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당이 물론 더 큰 손해를 보지만 자기들도 손해다. 그러니까 이거 해서 점점 후퇴 하다가 이제는 뭐 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받는 비례 의석을 20석 내지 30석 정도로 줄이자. 이게 캡입니다. 캡. 모자. 그러니까 모자를 딱 씌우자. 그러면 20석 내지 30석 그 이상으로는 못 가는 거죠. 그게 지금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회의를 열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또 한겨레신문은 한국당 지연전술 때문에 4+1이 깨졌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더군요. 이런 왜곡이 없습니다. 한국당 지연전술은 지연전술이고 한국당 지연전술은요 4+1 이게 깨지라고 지연전술을 한 게 아니고 선거법, 공수처법 이런 거를 모두 막겠다는 것 때문에 지연전술을 하는 것이지 4+1 공조가 뭐 깨지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다. 4+1 공조가 어제 깨진 것은 바로 정의당하고 바른미래당 손학규계 이른바 호남 쪽이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된 것이죠. 이거를 왜 한국당 지연전술 탓을 합니까? 한겨레신문 제가 보니까 한겨레신문은 그래서 아마 독자수 확보가 확장성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신문에서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신문 어떤 걸 보든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유권자, 독자 또는 시청자 이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하는 식으로 보도를 해나가는 언론 그런 거는 보거나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건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4+1에서 합의를 했답니다. 근데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깜깜입니다. 이것도 정말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자 한석 내지 10석 요 사이에서 누가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가느냐는 자기들끼리의 싸움인데 자기들끼리의 나눠먹기 싸움입니다. 밥그릇 싸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유권자는 안 보인다는 것이죠. 유권자가 이걸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유권자가. 이 사람들 이렇게 하고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과연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 것인지 아마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유권자를 무시해도 유권자는 한국당을 더 무시하고 있어. 뭐 그거는 한국갤럽이나 이런 데 여론조사 결과로 일단 현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4+1 여기가 유권자를 안중에 없이 행동을 해도 한국당은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2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걸까요? 그러나 저는 선거에서는 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고 봅니다. 이른바 도도한 정의의 흐름이 작동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서로 연락해서 이번에 누구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유권자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거야? 라는 공감대가 늘 있어 왔다. 그게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그래서 4개월 앞으로 다가선 총선 여기에서도 그동안의 4+1에 의해서 철저히 무시당한 유권자층이 분연히 들고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30년 넘는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저의 소신처럼 굳어진 그런 믿음입니다. 기자들, 언론들, 정당들 이런 데가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맞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누가 조작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오로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오늘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1, 뭐 저는 4+1 자체가 불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불법도 또 법에서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형태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뭐 우리끼리 합의해서 이런 거 하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논의하는 내용을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지 않고 하면 엄습한 거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걸 알려주지 않고 국민들이 모르는 가운데 자기네들끼리 어쩌고저쩌고 해서 엄습한 거래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유권자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